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3쪽에 차고 파트예요. 의사표시 파트가 모두 어렵지만 특히 차고는 판례가 막 쏟아져 나와요. 판례 한 2, 30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판례는 사례 문제 안 나와요. 다음 중 판례 따라라 해서 바로 골라 나오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는 동기의 차고 84쪽, 중요에 해당되는 차고 뭐냐? 86쪽, 87쪽. 중과시 있다면 취소할 수 없는 중과시 뭐냐? 모두 판례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례들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엄청 판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판례 왜 나왔냐? 그 과정까지 설명 못 드려요. 그렇지만 몇 가지 해야 되지만 예전엔 차고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은 차고 파트가 그리까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차고는 자 법조 먼저 볼까요? 83쪽에 제109조 1항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 말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항이 비록 이것이 취소할 수 있더라도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3자에겐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착오도 역시 한 달이 건넌 3자가 선이라면 선의 3자는 보호하기 때문에 선 3자한테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 3자 보호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 자 그러면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은 유효한 거지 뭔 아니다.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효를 취소한단 말이에요. 일단 유효한데 이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 유효하지 무효는 아닌데 착오가 참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착오예요. 나는 1000제곱미터를 이거를요 1000제곱미터를 1000평이라고 알았어요. 1000평 제곱미터란 말과 평이란 말을 좀 헷갈린 거죠. 나는요. 그렇죠? 이 착오로 맺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1000평을 매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1000제곱미터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제곱미터랑 평이란 말을 헷갈린 거죠. 이렇게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토지를 예를 들면 1억에 팔겠다 그러면 1억에 팔겠다 이게 적으면 얼마나 좋아요. 1억이라 적으면 이걸 아랍의 숫자로 적는다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하나 더 쳐야 되는데 동그라미 빼먹은 거야. 1억에 판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요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동그라미 빼먹은 거야.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도장을 찍어버렸네. 이게 바로 또 착오예요. 표시상의 착오. 뭘 잘 모르는 거, 내용의 착오. 그냥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다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모든 착오일지 모든 착오를 취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이 착오가 이 계약의 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될 때는 이때는 이 계약이 이 착오가 제곱미터란 말과 평이라는 것이 잘못한 것이 이 계약의 중요분이라면 해당된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안 하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무효는 아니다. 다만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착오가 이 계약의 이 법률행위의 중요분이 아닌 사소한 부분이라든가 또 경미한 부분에 해당될 때는 이때는 아무리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되면 취소하라? 중요에 해당될 때만 취소하는 거예요. 모든 착오를 취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취소할 수 있어요. 중요분이라면. 그런데 아무리 이 계약을 맺을 때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여서 취소할 수 있더라도 그 표의자 자신에게 말한 표의자 자신에게 그냥 과실이 아니라 과실과 취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과실 있을 때는 그냥 과실도 이게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였는데 착오는 내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 줄여서 중과실 나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은 아무리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였더라도 이때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이 있어. 제곱미터란 평이란 말을 잘못 알았어, 내가. 내가 뭔가 잘못이 있어. 과실이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
가벼운 과실에 해당되면 이때는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과실다 취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과실만 취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착오가 뭐가 중요하다는 착오냐, 뭐가 중과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취소할 수 있냐 없냐 문제 달린 거잖아. 이렇게요. 다 판례들이다. 판례들인데 바로 들어갈 거예요. 교재 쭉 읽어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판례가 쏟아지는 것. 판례가 쏟아진다는 것은 사회생활할 때 분쟁이 많고 소송이 많다는 것은 거기가 문제된다는 거야. 어쩌다가 한 3년에 한 문제 낼 건데 2, 3년에 한 번 낼 건데 가장 핵심을 내지 귀퉁이는 내지 않아요. 착오에는 많은 게 있어요. 뭐 내용의 착오, 뭐 표상의 착오, 뭐 전달견의 착오, 뭐 많은 착오가 있어요. 그 착오 중에서 판례가 쏟아지는 것은 페이지 84쪽에 있는 동계착오 찾으셔서 별표 두 개 쳐놓으셔야 돼. 많은 유형 중에서 시험에 나왔다면 이게 나와. 동계착오. 동계착오를 연유의 착오다. 남과 계약 맺을 때 내 마음속 사연, 뭔가 사연의 착오가 있었다. 그건 동계착오, 연유의 착오. 또는 이렇게 불러 좋아요.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 계산의 착오. 뭔가 저 계약 맺을 때 계산이 잘못됐어요. 이 동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 동계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게 동계 착오예요. 임야를 매입하는데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내가 임야를 매입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왜? 내 마음속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믿고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임야를 매입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거예요. 또는 역세권이 들었을 것이라 믿고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역세권이 반대편에 들었어요. 그럼 내가 땅을 비싸게 사게 된 내 마음속에 연유에 동기에 차고 있었던 거야. 그린벨트 해제 믿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더라. 역세권에 들어서 믿고 주변에서 비싼 토지를 매입했는데 역세권이 들어서지 않았더라. 내가 땅을 비싸게 사게 된 내 마음속에 동기에 차고 있었던 거야. 동기에 차고. 이런 걸 동기에 차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런데 동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에 차고는 원칙은 차고다, 차고가 아니다. 차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고로 취급하지 않아요. 동기는 네 마음속에 불과한 거지.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다고 해서 역세권이 안 들어섰다고 해서 이 토지 매매 계약 다 취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이고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네. 역세권이 안 들어왔네. 취소합니다. 동기는 네 마음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동기에 차고 있었더라도 원칙은 취소할 수 없다. 이건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원칙은 이 계약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원칙은 취소할 수 없는데 착오로 취급하지 않아요. 동기는 마음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해제가 안 됐다 이 매매가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임야 매매가 맺을 때 토지 매매가 맺을 때 왜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을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 왜 땅을 사는지를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한다는 다른 예외가 없어. 오로지 표시설에 우리 판례가 입각하고 있는데 잘 아는 중개사가 홍 사장 이 땅 사. 1년 내 그린벨트 100% 해제돼. 지금 입법 예고됐어. 근데 땅을 왜 파는 거냐? 1년 내 해제되면 2배 오르는데. 땅 주인이 워낙 돈이 급하다 그래서 그래. 아까워도 파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래서 그럼 계약서 써달라. 몇 년? 2022년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조건 하에 평당 얼마씩 5억에 매입하겠다. 왜 땅을 사는지를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제가 안 됐어. 2022년까지. 나 이 계약 취소한다. 된다는 거 안 된다? 된다는 거야. 땅을 사면 동기를 왜 땅을 사는지를 표시한 경우에 하나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 그 동기를 땅을 사게 된 동기를 이런 거 이 동기를 같은 말이에요.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
한해서 이때만은 착오로 취급해서 이 표시된 동기가 계약령 3은 동기가 이것이 그러면 해제가 안 됐다면 예약서가 안 들었었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서만은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들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동기의 착오에서 표시서에만 입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 다음에 많이 볼 거지만 오로지 표시된 경우 안에서만 계약령 3은 경우 안에서만 착오로 취급해서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얘기가 하나 나와요. 자요, 그냥 기억해 두세요. 그 동기를 계약 내용을 삼기만 하면 돼요. 계약서 썼어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조건 하에 역세권에 들어가는 조건 하에 얼마에 사고 팔기로 하자. 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도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삼기로 하는 쌍방간의 합의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합의가 있어야 동기를 계약 내용 삼기는 그 쌍방 합의가 있어야 그럼 틀려요. 합의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뭔 소리인지 낮춰도 몰라. 이런 판례 왜 나온지 설명하려면 10분씩 걸려요. 그냥 단어 기억하세요. 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합의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때 안에서만은 착오로 취급해서 충려본이라면 원칙은 취소할 수 없고 오로지 표시된 경안에서 계약 내용 3은 경안에서만 취소할 수 있다. 또 3개만 되는 것이지 3개 쌍방 합의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기억하시고 첫 번째 이게 요약이고 교과서 복잡해요. 그렇지만 두 번째 동기의 착오에서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요. 동기의 착오에서 동기의 유발인가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 잘 보셔야 돼. 동기를 유발시켰다. 자, 우리 교재 바로 84쪽에 있는 거예요. 84쪽.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얘기 찾아서 형광펜 한번 긋는 것이 복습이에요. 일일이 책을 다 읽어주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진도를 못 맞춰요. 또 여러분들이 할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숙제거리가. 항상 강의 들은 다음에 동강 들은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어딨나 찾아서 형광펜 다 긋어라. 그게 복습이다. 그게 숨은 그림 찾듯이 딱 강의 내용 듣고 찾아내는 거. 이거 필기한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동기 유발이에요. 동기 유발시킨 경우. 아, 동기 유발이란 말이 뭐예요? 땅을 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땅을 사게 만든 거야.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 이 부정한 방법을 써서 동기를 유발시켜 땅을 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나오면 판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동기 유발, 부정한 방법을 써서 동기 유발, 땅을 사게 만들었다. 그러면 꼭 공문이 등장해요. 판례가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몰라요. 공문이 등장해요. 담당 공무원의 거짓말을 믿고 담당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오인하여 우리가 땅을 사업할 때는 알아볼 게 많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알아보러 들어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이 지역은 요 임야는 각도 기울기가 뭐 25도 이하여서 건축허가 납니다. 내가 임야를 매입해 거기다가 별장 지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건축허가 나는지 안 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건축허가 납니다라고 얘기했어 분명히. 그 땅을 매입해서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건축허가 안 나는 거야. 아니 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땐 자기가 담당 건축허 시행령 잘못했을 때 안 나는 걸 난다 이런 거야. 그런데 내가 땅을 사게 했잖아. 잘못해서 건축 안 나는 걸 난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그럼 담당 공무원이 거짓말 시켰어요. 매도인이 부탁했어. 야, 이 땅 알아보러 들어온 이 담당 공무원이랑 매도인이 친구 사이야. 무조건 건축은 난다고 일단 대답해줘. 그래서 땅을 살 거 아니니. 땅만 팔면 밥은 살게. 담당 공무원 거짓말 시켰어요. 담당 공무원이 거짓말 시켰다는 거. 법령에서 오인해서 건축 안 나면 난다고 얘기했다는 거. 이거 믿고 거래했잖아. 그러면 담당원이 거짓말 시켰다는 거, 담당 공무원이 법령 오인했다는 거 입증되면 이때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 무조건. 네. 이것이 인간의 신의측이야. 그럼 담당 공무원이 거짓말 시켰다는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입증의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건 안 돼. 말로 물어보면요. 건축 납니다. 내가 언제 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질의해야죠. 자, 묻습니다. 집원 1호 이후에 건축 가능한 여부를 해답해달라.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답변서 받아놓고 있어, 서면으로. 6개월 뒤에 건축허 신청했는데 안 나는 거. 봐라, 6개월 뒤에 난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 입증자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관공서류를 볼 때는 질의외신, 이 서면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왜? 아직 입증이 문제되거든. 입증만 되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신의칙이다. 또는 매도인이 거짓말을 시켜. 매도인이 거짓말 시켜. 이게 이제 기획부동산이야. 기획부동산 이런 데서 쪼개 팔 때 국민관광단지 조성 중이라는 데 허놨다는 데 연육경 어쩌다는 온천 개발 중이라는 동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매도인이 일부 땅 팔아말로 거짓말 시켰다는 것만 입증되면 이게 동계 유발이야.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동계 유발시킨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식 지문이 나와요. 이것만 입증되면 무조건 이 계약은 취소다. 이것이 인간의 신의칙이다. 딱 두 문장이에요. 이거만 보셔. 이거만. 우리는 전공자들 아니에요. 이 정도 갖고도 기출문제 웬만하면 다 맞춰요. 걱정하지 마셔요. 여기 너무너무 자세해요. 지금. 오히려 자세하면 읽다가 쓰러져. 읽다가 길을 잃어버려. 딱 길을 그리셔야 돼요. 요 얘기다. 요것만 딱 정리할 줄 알면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에 대한 착오를 봐야 돼요. 착오는 모든 철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에 대한 착오만 취소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그 중에서도 다 대부분 판례들이에요. 뭐가 중요 부분이고 뭐가 중요 부분이냐. 여기 해당되어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재 보면 쫙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첫째, 어느 계약을 맺었는데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가 있었어. 취소하려면은 중요부분에 해당돼야 돼. 근데 중요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입증을 해내야 돼. 판사님, 6개월 전에 맺은 계약은 착오로 맺은 계약입니다. 그거 취소하라는 판결 구합니다. 그럼 판사 대뜸 그래요. 입증하세요. 뭘요?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로 입증하세요. 입증을 해내야 취소하는 거야. 말로 안 되면 소송해야 되잖아요. 입증 책임은 취소 주장자다. 제 주장자가 누굽니까? 피의자가 입증해야 돼요. 판사님, 제가 제곱미터란 말과 평이란 말을 헷갈렸습니다. 저는 1000평을 매입한다는 마음을 가진 거지 1000제곱미터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착오입니다. 입증하겠습니다. 그거. 취소 주장자인 피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이 피의자는 누구냐? 피의자는 일단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 유효하단 말이에요. 근데 취소하려는 사람이 뭡니까? 취소하려는 사람은 이 법률행위에 이 계약이라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자, 부인하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말도 꼭 그냥 피의자가 입증한다는 얼마나 좋아요. 취소하려는 피의자가 입증해야 된다. 효력을 부인하는 자. 시험장이 꼭 이렇게 내요. 이거 없었던 계약으로 해주세요. 이거 취소해야 됩니다. 계약을 부인해버리잖아, 지금. 그게 피의자예요. 취소 주장자인 효력을 부인하는 자 측에서. 계약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6개월 전에 맺은 계약은 착오원의로 취소하게 해주세요. 취소가 되면 없었던 계약이 되잖아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피의자예요. 취소 주장자가 입증하다. 그런데 뭐가 중요분이냐? 딱 단어 보세요. 중요이 되려면 우리 판례는 이중, 이 단어 기억하세요. 이중 기준설이다. 이 착오는요, 제가 칠판에 손만 대면 다 판례들이에요. 진짜 모든 판례라는 거네. 응? 대부분 판례는 이중 기준설에 입각하고 있다. 중요이 되려면 이 두 가지 갖추라. 이걸 법률로 이중 기준설이라 불러요. 이중 기준설. 판례 때 이중 기준설. 판례는 하나는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요, 착오 일으킨 내 자신. 내 계약 맺었는데 지금 제곱미터란 말과 평이란 말을 좀 헷갈렸어요. 내 자신뿐 아니라 객관적 요건, 남들. 객관적 요건, 남들을 기준합니다. 남들. 내 자신뿐 아니라 남들까지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면 1000제곱미터에 5억에 사겠느냐. 농지 시세가 다 있는데 동네 사람이 시세를 다 아는데 1000평이니까 내가 5억에 산다고 도장 찍었지. 응? 1000제곱미터라면 300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응? 너희라면 사겠느냐. 300평에 5억에 사겠느냐. 땅 시세를 다 아는데. 내 자신뿐 아니라 남들까지도 인정이 돼야 돼. 내 자신에게도 인정이 되지만 남들을 비춰봐. 너희들이라면 착오가 없었다고 그렇게 썼겠느냐. 착오가 있었다고 그렇게 썼겠지. 남들도 인정이 된다.
주관적 요건뿐 내 자신뿐 아니라 남들까지도 인정이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모두 갖춰줘야지만이 중요본이다. 이래야지만이 중요본이다. 주관적 요건뿐 아니라 객관적 남들까지 비교가 돼, 남들까지도 인정이 돼야지만이 중요본이다. 응? 이걸 이중성되고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까지도 구비되어야 중요본이다. 외워주셔요. 세 번째. 왜? 이건 이해가 아니에요. 왜? 이런 판례 왜 나왔냐? 우리가 일일이 대법원까지 왔어. 오죽하면 대법원까지 왔어. 그 세세한 얘기하면 이거 갖고 30분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판례에 대한 중요성이 되려면은 피의자 자신에게 피의자 차고 읽긴 자신이죠. 자신에게 뭔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거. 내가 계약을 맺었는데 뭔가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거. 내가 착오로 계약 맺었어요. 착오로 계약 맺었지만 내 자신한테 아무 손해 난 것이 없어. 손해가 없다면 중요본이 아니라는 거야. 뭐 손해가 발생했어야 중요본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 보는데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본이 아니다. 중요본이 아니라면 취소 못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적어주는 거 거기 보면 우리는 부동산 민법이다. 우리가 뭐 도자기가 어떻고 뭐 예를 들면 뭐 신용보증기금이 어떻고 우리가 무슨 뭐 이런 업무 볼 겁니까? 부동산 얘기만 하자. 거기서 우리 교재 87쪽에 제일 기본이 이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 중개 업무 보다 보면 부동산 토지 같은 거 중개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정답이 결정. 물론 모르는 문장 나와도 정답이냐 오답이냐는 늘 강조한 문장. 그거 갖고 맞고 틀리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판례를 몇 가지 보면 토지 잡으세요. 중요 부분에 해당될 것이냐. 해당되면 취소하는 거고 중요분이 아니라면 비록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토지 매매 계약.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때 경계, 토지 경계에 관한 착오. 경계,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로는 얘기가 아니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판례가 절대로라면 뭐 AI 갖고 판결 내리지 뭐로 사람이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이거 일반적인 얘기가 절대로는 얘기는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토지 매매 계약에서 토지 경계 현황 착오는 중요한 착오이기 때문에 나에게 중과실만 없다면 이 토지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논둑이 싸져 있어서 밭둑이 싸져 있어서 시골에 농가에서 매입하는데 담장이 싸져 있어서 그것을 경계라 믿고 토지 매입했는데 측량했더니 논둑 밭둑 담벼락 싸져 있는 거 전혀 엉뚱한 것으로 필지가 나오는 거야. 이게 경계라는 착오예요. 현황하는 착오. 경작이 가능한 경작진 줄 알고 내가 주말 농장 하려고 매입하는 거에 하천거 옆에 땅 200평을 내가 매입했는데 경작에 불가능한 하천부지가 절반 이상이에요. 하천부지는 경작하면 안 돼, 법적으로는. 땅은 있지요. 그렇지만 지목이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 경작하면 불법행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경작에 가능한 토지자 매입했는데 매입한 토지 절반 이상이 하천부지여서 경작에 불가능해졌더라. 이게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야. 토지 매매계약, 토지의 경계, 현황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토지 매매계약 나에게 중과심 없다면 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매매계약을 맺을 때 토지의 면적의 부족, 유명한 판례들이죠. 면적의 부족 또는 지적의 부족, 지적의 부족 또는 빌라 연립을 매입하는데 내가 빌라 연립을 왜 매입하는 거냐? 그 낡은 빌라가 탐나서가 아니라 때려부시고 재건축할 때 대지 지분이 중요하잖아. 대지 지분. 공유지 연명부로 하는데 대지 지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표시된 대지 지분의 부족. 예를 들면 토지 대장에 1000제곱미터로 돼 있어. 약 300평으로 돼 있어요. 그 대장을 믿고 매입했는데 층리했더니 250평밖에 안 돼요. 1000제곱미터가 아니라 9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공유지 연명부에 빌라를 재건축을 대비해서 빌라를 매입하는데 공유지 연명부에 대지 지분은 12평으로 돼 있어, 분명히.
제곱미터로 계산한 거야. 3.3제곱미터 곱하기 해서. 근데 실제는요. 12평에 11평밖에 안 돼. 한 평이 부족해. 즉 대장에 기록된 것보다 실제 면적 측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면적의 부족, 대지분의 부족은 이 매매계약의 중요분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거 원인으로 일반적인 얘기야. 일반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야. 억울한 억울해요. 억울하면 이 다음 배워요. 부족한 만큼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뒤에서 배워 담보 책임 물어서 이 부족한 만큼 대금, 감액을 요구하든가. 이게 부족해서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된다면 계약을 없었던 해지하든가. 이런 건 가능해. 이런 가능할지 이쪽으로는 가능할지언정 착오냐 취소할 일은 아니다. 외우셔야 돼. 이게 상식을 어떻게 맞춥니까? 면적의 부족, 지적의 부족은 중대된 착오 아니기 때문에 착오원이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중대당 되는 거 그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이 중대당 착오 중에서 하나 법률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법률의 착오. 나는요. 임대차란 말과 사용대차란 말을 구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땅을 1000평을 빌려주는데 차임을 구두로 한 거예요. 말로 한 거죠. 그래야 1년에 500 주기로 하자. 그래 500 받기로 하자. 계약 수지예요. 증거 남기지예요. 근데 사용대차라 쓰네 계약서에. 같은 건가 보다. 야. 이 사용대차는 무상이거든요. 나는 땅을 빌려주면서 임대 준다는 말 가지고 사용대차라고 도장을 찍은 거야.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얘기잖아 이게. 법을 잘 모르는 거야 나는 땅을 빌려주는 것을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는 말만 가지고 그래 저기 3년간 토지를 임대 주기로 하자. 그래 빌렸습니다. 계약 쓰지 않았더니 여기다가 계약서에 지상권 설정 계약서 여기다 도장 찍으래요. 땅을 빌려주면 지상권이나 푸는 건가 보다. 토지 임대 준다는 말 가지고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 임대 준다는 말 가지고 사용대차 계약서를 맺었어. 이게 법을 잘 모르는 거죠. 이거 일반적으로 중요가 되는 착오이기 때문에 나에게 경적 불이익이 있다면 이게 손해난 것이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중요가 되는 착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 얘기. 거기 도표가 좀 나와 있죠? 도표가. 그 다음에 중요이 아닌 것 중에서 뭐 물건을 매매할 때 있어서 예를 들면 물건의 예를 들면 시세 부동산 시세 가격 또는 뭐 수량 또는 성상 물건의 성상 상품 중품 하품 또는 내력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물건 매매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매매할 때 시세, 가격, 수량, 성상, 품질 상태, 상품 중품 하품, 내력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이런 거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 중요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거는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다음에 가면서 많이 볼 거예요. 여기는 구체적인 판례는 많이 볼 건데 일단 기본으로 요거만 넣어주세요. 요거만 가장 중요한 판례야. 우리 시험에서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처음에 요 정도를 가장 많이 묻는 지문이에요.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들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이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암기 몇 가지 시키고 한 8가지 정도 암기시켜요. 근데 일단은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걸 가장 많이 물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가 있었더라도 중과실 있다면 취소할 수 없는데 뭐가 중과실이냐 그걸 봐야죠. 자, 여기 이제 그 페이지에 요거는 지금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 제가 써놓은 건 다 형 앞에 그셔야 돼. 찾으셔서 스스로. 그러면 요번에는 중요분에 해당되는 착오라면 취소가 가능해요. 근데 중요당 착오였더라도 표의자에게 말한 표 자신에게 그냥 과실이 있다고 취소 못하는 게 아니라 과실 나눠야 돼요. 표 자신에게 중대한 착오였더라도 과실이 중대한 과실 줄여서 중과실하고 중과실 있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 1억이라 쓴다는 걸 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빼서 1000만 원을 썼어. 평이란 말과 제곱미터를
구별 못했어요. 1000제곱미터 1000평 같은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럼 이게 착오가 있었다는 건 뭔가 과실. 과실 실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착오가 있는 순간 과실은 있는 거야. 실수는 있는 건데 다만 그 과실이 실수가 중대한 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이 중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어요. 이거 아무리 중요도에 해당되는 착오였더라도. 그런데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 가벼운 과실, 경과실에 불과하다면 과실은 과실이면 경과 불과하다면 이때는 이 법률행위,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중과실만 취소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과실이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는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중과실의 입증 책임, 이게 분쟁이 벌어졌어요. 판사님, 얘 취소하면 안 됩니다. 얘 중과실 있습니다. 이거 취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토지 매매계약 취소 못하게 해주세요. 그럼 중과실이냐 경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중과실의 입증 책임은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 판례가, 이 분쟁이 벌어졌을 때는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고 중과실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고, 이게 달린 건데 중과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집니다. 상대방. 취소 못, 계약면에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은 이 법률행위의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자, 유지시키려는 자. 판사님, 이 계약 취소하면 안 됩니다. 6개월 전에 맺어진 토지 매매 계약 취소 못하게 해주세요. 얘 중과실 있습니다. 취소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자. 누구? 상대방이 집니다. 자, 보세요. 중요 부분. 중요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중요 입증 책임은 표의자 자신이, 취소하는 사람이, 표의자가 진다. 표의자가.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진다. 상대방은 취소 못하게 만드는 사람,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 표의자는 착오 일으킨 표의자는 취소하려는 자죠. 취소하려는 표의자 측에서 입증하라. 중요 부분은. 그런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입증 책임은 효력을 유지하는 자. 상대방이 진다. 근데 뭐가 중과실이냐? 잘 봐보세요. 중과실이란, 중대한 과실이란, 이것도 잘 나와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보세요. 보통 사람의 요구하는 보통의 주의를 결여하는 거. 보통의 주의를 결여하는 거. 이게 중과실이에요. 이게 중과실이지,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중과실이란 특별한 주의를 결여하면 중대한 과실로서 그러면 틀려요. 특별한 주의를 기르지 못한 게 중과실이 아니라 보통 사람 지키는, 요거 잘 보셔야 돼. 시험 문제 이런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 키워드가. 보통의 주의를 기르지 못한 거. 이게 중과실이라 부르는 거지. 특별한 주의를 기르지 못한 게 중과실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거 중과실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자, 제가 운전을 하는데 차를 몰고 나왔어요. 사고를 친할 때 신호등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딴 생각하냐고 신호등에 빨간 등을 확인 안 하고 직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 운전자가 신호등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주의예요? 보통의 주의예요? 보통의 주의에 모든 운전자들은 주행할 때는 의뢰의 신호등을 확인하는 것은 내 자신이 지키는 특별한 주의가 아니라 보통의 주의잖아요. 근데 내가 신호등 확인 안 했잖아요. 이게 중과실이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울인 주의를 내가 기울이지 못한 거. 내 신호등 확인하지 않고 빨간불에 직진한 거. 이게 중과실이에요. 보통의 주의를 결여한 것이 중과실이지 특별한 주의를 결여한 게 중과실이 아니라는 거. 세 번째, 중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고 경과실 취소할 수 있는데 판단 기준이야, 기준. 뭘 판단할 것이냐. 중과실 경과실은 획일적, 객관적으로 이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 때에 따른 나이, 때에 따른 경력 등등을 고려해서 사람에 따라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획일적으로 결정할 기준은 없어요. 이런 걸 고려해서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해 줘야 돼요. 그때도 다 다른 거야.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지 획일적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달러란 말과 달러요. 파운드란 이 영국 돈을 이 화폐 가치가 달라요. 환율이 다른데 얘들은 같은 돈으로 알았더라. 그래서 좋습니다. 10,000달러에 기계 한 대당 10,000달러씩 10대를 10만 달러에 수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0만 파운드의 돈을 찍고 왔네. 이게 환율이 더 높대요. 난 달러 파운드 구분 못했어 지금. 10,000달러 이꼴 10,000파운드, 10만 달러 이꼴 10만 파운드. 같은 돈인 줄 알았어요. 환율이 같은 줄 알았어요. 누가 이런 착각을 일으켰느냐? 직업은 오파상, 경력 많은 외국 사람이랑 수출 많이 맺음. 직업이 오파상이고 경력도 많은 사람이 10년이 지나도록 달러인지 파운드 구분을 못하더라. 환율 구분 못하더라. 그건 중과실이에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중과실 때문에 10만 달러에 매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10만 파운드 당 찍은 거, 이게 중요하더라도 중과실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달러 파운드 구분 못하느냐? 나이는 85세, 성별은 여자, 할머니, 학력, 무학, 외국 사람, 처음 봄. 근데 어떻게 도장 찍게 됐는데, 외국 사람이랑 계약서 찍었는데 파운드인지 달러인지 그걸 못해요. 할머니가 그냥 찍었어요. 할머니가 달러인지 파운드 환율을 못한 것은 중과실이에요, 경과실이에요? 경과실이에요. 보세요. 똑같은 사건도 사람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거지 획일적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나이, 경력 등등을 고려해서 사람에 따라 달리 그때 결정되는 것이지 객관적 획일적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봐주시고, 혹시 사례 문제 나오면 네 번째 뭐가 나올 것이냐? 다 사례 문제 나오면 머리 갑과 을과 막 병이 등장해요. 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굳이 이 착오 문제를 풀면서 갑은 직업을 밝혀 뭐 간호사로서, 신용금고, 마을 신용금고에 근무하는 무슨 마을 신용금고 은행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으로서, 갑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오퍼상으로서 직업을 밝히고 나오더라. 어디에 근무하는? 그냥 갑 그래도 될걸요. 갑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또는 신용금고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으로서, 무슨 오파상으로서 이렇게 나오면서 뭐를 착각을 얘기해요. 마을 신용금고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이 대출 금액이 모두 상환되지 않은데 불구하고 상환됐다 착각해서, 아직 갚을 돈 남아있는데, 상환됐다 착각해서 갚을 돈 남아있는데 담보계약을 해지해주고 근저당을 말소시켜줬더라. 아직 갚을 돈이 남았네. 아이고 고객님, 이제 착각했습니다. 갚을 돈 남았는데 모두 변제한 줄 알고 담보 설정 해지한 거, 그냥 말소한 거, 그거 취소합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문 직업인이 나와요. 전문 직업인이 나오면 직업인들은 자기 업무에 관해서, 어떤 업무 영역에 관해서는 사소한 잘못만 있어도 다 뭐다? 중과실이다. 중과실 있다. 중과실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눈치가 빨라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직업 밝혀 나오면 무조건 취소할 수 없다. 중과실 있다. 이 얘기하려고 직업 밝히는 거예요. 전문 직업인은 자기 업무 영역에서 자그마한 잘못도, 조그만 잘못도 그냥 중과시기 때문에 중과시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얘기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한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가 기본 틀이에요. 물론 우리가 심화라든가 요약 같은 데 가면 해당되는 판례들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이제 암기를 시켜요. 그때는 이런 것들은 여기 해당된다. 하지만 기본 틀은 잡아놔야 돼. 굵직굵직하게. 그전에는요 굉장히 착오가 세밀하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굵직굵직하게. 자, 이 다음에 이제 여기 틀을 잡아놓으면 이게 이제 실시험까지예요. 이제 심화 강의에서 좀 더 디테일한 거 더 들어갈 거지만 일단은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지붕을 덮어놔야지 인테리어 작업을 들어가죠. 문짝도 달고 세치도 달고 도배 장판하는 게 바로 인테리어. 그게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가면서 이제 집을 완성시키는 거야. 그래야지 고득점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은 틀을 만드는 거. 굵직굵직하게 큰 그물을 짜야 돼. 일단요. 이게 중요 부분입니다.
이렇게만 잘 봐주세요. 그래서 차고는 굉장히 많은 판례 쏟아지고 차고가 가장 어려워요. 우리 의사표 특히나 차고 양이 많고 어렵지만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굵직굵직 해달라. 이 넓은 바닥에서 보세요, 제가 그러죠. 28회, 29회 때 한 문제 나왔어요, 의사표시. 30회, 30회 때 두 문제씩 나왔어요. 굵직굵직한 거 나오는 거지, 5, 6문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굵직굵직 해달라. 그래서 너무 연구의 뜻을 넣어버리면 진도를 못 나가요, 스스로가. 이렇게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사기강박, 파틀 또는 효력 시점, 도달주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7반 필기한 거 간단히 필기했다가 교과 찾아서 거기 밑에 다 긋는 거야, 거기다. 그럼 기둥과 뿌리는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도 7점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